미사일이 불바다처럼 쏟아지던 호르무즈가 단 2주 만에 거짓말처럼 멈춰섰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지갑에서 환율 48원이 소리 없이 증발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미국이 이란을 굴복시켜 이룬 평화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휴전 뒤에는 네타냐후의 법정 D30과 트럼프 측근의 5억 8천만 달러 원유 선물이라는 뉴스가 말하지 않은 숨은 단서가 있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환율 48원이 사라진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소름 돋게 마주하시게 됩니다. 시작 전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4월 8일 미국과 이란이 단 2주짜리 조건부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최종 시한 88분 전 거짓말처럼 극적으로 타결된 거거든요. 여러분, 불과 며칠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4월 6일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아살루에를 맹폭해 이란 석유화학 수출의 85%가 가동 불능 상태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4월 12일에는 이슬라마바드 21시간 마라톤 협상이 핵 문제 합의 실패로 결렬됐고 4월 13일에는 미국이 한국 시간 밤 11시부터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일촉즉발로 치달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점 하나만 함께 따라가 봐 주십시오. 휴전 직전까지 이어진 데드라인을 보면요. 48시간에서 5일로, 5일이 다시 10일로, 거기에 또 24시간이 덧붙었습니다. 무려 4번을 연달아 미룬 겁니다. 굴복시킨 쪽이 왜 4번이나 시한을 질질 끌다가 결국 폭격 대신 2주 휴전이라는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이건 상식적인 전개가 아니거든요. 이기고 있는 쪽이 막판에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여기에 숫자 하나만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휴전 발표 당일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14.63% 급락해 93.28달러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쉽게 말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톨게이트인데 한 나라가 독점하고 통행료를 무한정 올리던 그 톨게이트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급반전에는 분명히 뉴스가 말하지 않은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실제로 외신에서도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수상한 2주 휴전 뒤에는 뉴스가 절대 말하지 않은 3개의 단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단서는 네타냐후의 스케줄표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재판 출석일이 적힌 스케줄표 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타냐후가 전쟁을 질질 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부패, 배임, 뇌물,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이 재판은 전시 비상조치로 일시 연기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파산 선고를 앞둔 사장이 일부러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버티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법적으로 파멸하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계산이 뒤집혔거든요. 바로 2026년 4월 12일 그 재판이 재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시 비상조치로 겨우 밀어놨던 재판 방패막이가 정확히 휴전 합의 나흘 뒤에 사라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국제수배령이나 다름없는 ICC 체포영장이 이미 그의 이름 위에 떠 있었고요. 이스라엘 내부에선 반전 시위, 노킹스가 50개주 3,300여 곳, 800만 명 규모로 번졌습니다. 여러분, 800만 명은 이스라엘 인구의 거의 10명 중 1명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면 지지율이 아니라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왜 하필 지금 멈췄을까? 전쟁을 질질 끌어야 유리한 사람이 왜 스스로 총을 내려놨을까? 한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네타냐후 저 악마놈이 종전을 하겠냐? 종전하면 지가 법적 처벌을 받아서 죽는데.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로운 직관입니다. 그런데 이 직관이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렸거든요. 네타냐후는 종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정 D30이 다가오자 계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전쟁을 더 끌면 ICC 체포영장이 공식 발부되고 이스라엘 거리의 800만 명이 정권을 통째로 끌어내리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거든요. 정전도 지옥, 전쟁 연장은 더 큰 지옥이었던 겁니다. 네타냐후는 그중 덜 나쁜 지옥을 고른 겁니다. 그게 이 2주 휴전의 정체거든요. 평화가 아니라 한 남자의 법정 출석일을 한 번 더 밀어내기 위한 거래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휴전이 선언된 그 순간 월스트리트의 한 계좌에 찍혔습니다. 공격 발표 15분 전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거든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직접 폭로한 사실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이 WTI 원유 선물에 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00억 원어치의 매도 포지션을 잡았거든요. 그 타이밍이 소름 돋게 기가 막힙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언론에 밝히기 정확히 15분 전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 경기 시작 15분 전에 결과를 미리 알고 베팅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팅 금액이 8,700억, 직장인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1만 7천 명이 1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공격을 선언한다. 유가가 폭등한다. 미리 잡아둔 선물 포지션이 몇 시간 만에 천문학적 차익을 찍는다. 이 구조가 우연히 15분 안에 정렬됐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크루그먼은 이걸 반역행위라고 단정했습니다. 단순한 내부자 거래가 아니라 대통령의 군사결정 자체를 돈벌이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전쟁을 계속하면 측근은 돈을 더 벌 텐데 왜 굳이 휴전으로 선회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전쟁을 더 끌 수 없는 3중 압력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거든요. 첫째, 정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집권이기 최저치인 33%까지 처참하게 떨어졌고, 특히 이란 전쟁 지지율은 단 29%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이 전쟁에 등을 돌린 겁니다.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숫자를 버틸 대통령은 없거든요. 둘째, 돈이 미쳐 날뛰는 속도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개전 첫 6일 만에 전쟁 비용이 110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이 통째로 소진됐습니다. 하루에 7,500억 원씩 태운 셈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청한 예산이 무려 2천억 달러, 원화로 307조 원이었거든요. 307조.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5배를 한 번에 질러달라고 의회에 들이민 겁니다. 셋째, 동맹이 연쇄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유럽 5개국이 호르무즈 작전 참여를 줄줄이 거부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합류해라는 트럼프의 역봉쇄 승부수가 동맹 앞에서 통째로 조롱당한 겁니다. 고립된 대통령, 녹아내리는 지지율, 거덜난 국고. 이 3중 압력 앞에서 전쟁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부채였거든요. 여기서 위선의 정점이 드러납니다. 오전에는 호르무즈를 안 열면 초토화한다고 협박해놓고 밤에는 호르무즈와 상관없이 전쟁을 끝낼 거라고 말한 셈입니다. 반나절 만에 입장이 정반대로 뒤집힌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이런 직원을 믿으시겠습니까? 트럼프의 휴전은 평화가 아니라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측근은 8,700억을 정산했고 대통령은 33% 지지율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필요했고 국군은 2주를 더 버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는 승리 선언이라는 포장지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서는 호르무즈 해협 위에 떠있던 배 한 척에 있습니다. 이게 역봉쇄의 진짜 목적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를 두고 미국이 스스로 목을 조르는 자해 행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0번 맞는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이론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를 닫은 게 아니라 주인만 갈아치웠거든요. 역봉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게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물리되 이란산 원유를 실은 수송선은 선별적으로 차단하고 그 외의 상선은 전부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한 외신 기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이란이 호르무즈 위에 보자기를 씌웠다면 미국이 그 위에 보자기 하나 더 씌우는 행동입니다. 이란의 봉쇄권을 미국이 더 큰 보자기로 통째로 뒤덮어버린 겁니다. 수익 구조도 기막힙니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은 하루 평균 50척에서 80척. 대형 유조선 한 척이 싣는 기름이 평균 200만 배럴입니다. 배럴당 1달러씩만 떼어도 척당 통행료가 무려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이거든요. 매일 30억 원짜리 톨게이트 영수증이 50장에서 80장씩 찍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거든요. 미국은 호르무즈를 닫으려는 게 아니라 독점 관리하려는 겁니다. 러시아, 이란 원유는 막고 사우디, UAE 원유는 통과시킨다. 선택적으로 수도꼭지를 열고 잠그는 권리, 그러니까 글로벌 원유 시장의 실질적 지배권을 손에 쥐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수혜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전쟁으로 가장 큰 돈을 번 나라는 미국도, 이란도,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우랄산 원유가 배럴당 52달러에서 80달러로 수직 상승했고요. 러시아는 매일 9,700억 원의 석유가스 수익을 챙겼습니다. 9,700억 원이면 직장인 연봉 5천만 원 기준 19,000명이 1년간 모아야 하는 돈이 단 하루에 모스크바 국고로 쏟아져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중동의 미사일이 한 발 터질 때마다 모스크바 금고가 가득 채워지는 무시무시한 구조입니다. 중동 전쟁이 러시아를 먹여 살린다. 이게 세 번째 단서의 실체거든요. 자, 이제 세 개의 단서가 하나로 모입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자리에 모아보면 뉴스가 한사코 입을 다문 그림이 비로소 선명해지거든요. 첫 번째 단서는 네타냐후의 법정 스케줄표. 재판 재개 D30을 앞두고 정치적 사형을 미루기 위한 지연술이었죠. 두 번째 단서는 공격 발표 15분 전 월스트리트에 찍힌 계좌. 트럼프 측근의 차익 실현과 정치적 출구 전략이 한몸으로 맞물린 순간이었고요. 세 번째 단서는 호르무즈 위 배 한 척. 미국이 보자기 위에 덮어 씌운 더 큰 보자기. 이란의 봉쇄권을 무력화하면서 호르무즈의 새 주인 자리를 통째로 가져간 거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세 사람이 각자 따로 움직인 거 아니야? 하지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세 개의 단서는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휴전은 평화가 아닙니다. 네타냐후의 법정 출석을 미룬 것이고 트럼프 측근의 5억 8천만 달러를 정산한 것이며 미국이 호르무즈의 새 주인이 된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네타냐후에게 또 낚인 트럼프. 이 영상 밑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반응이 정말 많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직감이 절반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낚인 게 아니라 공범이었다는 게 진실이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이 휴전은 그 약점을 서로 덮어주는 거래였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계약이었던 겁니다. 뉴스 앵커는 근엄한 표정으로 협상 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타결이 아닙니다. 법정을 피한 사람, 차익을 챙긴 사람, 해협을 삼킨 나라. 세 당사자가 각자의 지분을 나눠 가진 3자 거래였거든요. 그런데 이 3인방이 움직인 진짜 의미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갑이거든요. 그럼 환율 48원은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걸까요? 환율 48원은 증발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른 주머니로 이동했거든요. 팩트부터 정리합니다. 3월 31일 원달러 환율은 1520원 고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휴전 합의일, 환율은 1472.7원으로 주저앉았죠. 단 며칠 만에 48원이 빠진 겁니다. 같은 날 코스피는 무려 8.44% 급등해 5478.70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상승폭이 역대 2위에 오를 정도였거든요. 뉴스에서는 종전 기대감에 증시 환호라고 한 줄로 요약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갑 입장에서 이 48원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여행 준비 중이셨다면 100만원 환전할 때 약 32,000원을 덜 내신 셈입니다. 수입업자라면 100만 달러어치 부품을 들여오실 때 비용이 4,800만원 절감됐고요. 반대로 수출업자 입장에선 똑같이 100만 달러 수출 대금에서 4,800만 원이 그대로 증발한 겁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계좌의 원화 환산 평가액에 환차손이 찍혔고요. 같은 48원이 어떤 분에겐 덤이고 어떤 분에겐 손실이었던 거거든요. 3자 거래의 여파가 경제 구조의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정반대 방향으로 날아와 꽂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긍심을 한번 챙겨가셔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흐름 속에서 꽤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요. 첫째, 대통령 특사단이 일주일 만에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 카타르 4개국을 돌며 원유 2억 7,300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중동 70% 의존이라는 족쇄를 풀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우디와는 동서송유관 1200km, 하루 최대 500만 배럴 우선 공급까지 합의했습니다.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경로를 미리 확보한 겁니다. 둘째, 방산입니다. 4월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폴란드 투스크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병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으로 확장됐고요. 투스크 총리는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거든요. 트럼프가 한국 도움 안 됐다고 비아냥거린 그 시점에 유럽은 정반대 방향으로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셋째, 조선업입니다. 한국조선은 세계 점유율 80%, 말 그대로 바다 위의 기준점이거든요. 여기에 4월 1일부터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이 시작되면서 최대 600억 달러, 우리 돈 90조 원이 한국 국채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8조 원씩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도 있습니다. 카타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동결자금 60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 이 중에는 한국이 이란에 지불해야 할 원유 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시청자분 표현 그대로 옮기면
날강도 미국 협박에 무서워 카타르에 줬다는 분노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거든요. 다만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이주 휴전은 포스트잇처럼 떼어낼 수 있는 평화거든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리스크 4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휴전의 유통기한. 합의일이 4월 8일이었으니 D+14, 4월 22일이면 2주가 끝납니다. 그 시점에 재합의가 안 되면 호르무즈 재봉쇄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유가 배럴당 150달러 시나리오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옵니다. 둘째, 호르무즈 아래에 깔린 이란 기뢰 미스터리입니다. NYT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호르무즈 수중에 기뢰를 설치했는데 그중 일부는 좌표마저 불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휴전이 깨지는 순간 배 한 척이 잘못 지나가기만 해도 호르무즈는 수개월간 항행불능에 빠질 수 있거든요. 셋째, 러시아라는 진짜 승자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동이 흔들릴수록 러시아 원유값이 오르고 그 돈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중동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동유럽의 불도 꺼지지 않는 구조거든요. 넷째, 네타냐후의 법정 디데이입니다. 2주 휴전이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면 네타냐후의 계산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내부 정치 격변은 언제든 중동 전체를 다시 흔들 수 있는 불씨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투자 조언이 아닌 관점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유는 다변화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됩니다. 미국산 LNG와 셰일, 러시아산 우회 경로, 사우디 동서송유관 같은 다층적 공급망을 눈여겨봐야 하거든요. 둘째, 방사는 구조적 성장의 초입입니다. 한 폴란드는 시작일 뿐이고 체코, 이집트,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라인업을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셋째, 환율은 양방향입니다. 이 2주짜리 평화가 끝나는 순간 48원이 반대로 튀어 오를 수 있거든요. 환차손이든 환차익이든 한쪽만 쳐다보지 않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2주일 전은 평화가 아닌 삼자거래였고 환율 48원은 그 거래의 장고였습니다. 네타냐후는 법정 출석을 미뤘고 트럼프 측근은 차익을 챙겼고 미국은 호르무즈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이 우리 지갑에 48원이라는 숫자로 찍힌 겁니다. 여러분은 이 평화의 유통기한이 2주를 버틸 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더 큰 폭풍전의 고요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선 네타냐후의 법정 디데이가 실제로 오는 순간 환율과 유가가 어떻게 튈지를 시뮬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는 채널 경제 아메머사였습니다.